암릉, 도마, 스립 이 세 가지를 섬 하나에서 다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해발 400m도 안 되지만 체감 난이도는 그 이상, 그만큼 도전 욕구를 자극하죠. 오늘 소개할 곳은 한림청 선정 100대 명산이자 한국의 섬산행 1번지로 불리는 경남 통영에 위치한 사랑도 지리산입니다. 이번 산행은 수호도 전망대에서 시작해 지리산 정상, 촛대봉, 달바위 암릉 구간, 밤화봉과 출렁다리, 옥묘봉을 지나 사랑 면사무소와 금평화까지 이어지는 조능선 종주 코스입니다. 걷는 내내 탁 트인 바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암릉, 모험심을 자극하는 구간이 이어집니다. 10년 넘게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알찬 정보는 물론 점사당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까지 고려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하이리 접근성, 선박 예약, 교통수단 선택까지 준비할 게 많아서 고민이셨다면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하나면 충분히 준비되실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사랑도는 통영 가오치항과 고성 용안포, 사천 삼천 포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저는 가오치항에서 아침 7시에 출항하는 첫 배를 탔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첫 배를 탔을 땐 한상에서 일출도 볼 수 있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는 7시 첫 배를 타면 이런 장면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선박 안에는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서 이동 중에 편하게 한숨을 자고 갈 수 있습니다. 약 40분 정도 걸려서 사랑도 금평항에 도착했습니다. 금평항 터미널 왼편에는 섬 내부를 도는 버스가 대기하고 있는데요. 항도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타셔야 합니다. 배는 보통 7시 40분쯤 금평항에 도착하고 버스는 10분 뒤인 7시 50분에 출발하기 때문에 내리자마자 서둘러 움직이셔야 합니다. 금평항에서 버스에 오르면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사랑도의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한적한 도로를 따라 굽이굽이 올라가는 동안 바다 건너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버스를 타고 약 20분 정도를 달리면 오늘 산행이 시작되는 수호도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전망대에 서면 사랑도의 부속섬인 수호도가 눈앞에 펼쳐지고 그 너머로는 오리암이 있는 남해도와 수많은 섬들이 점점이 떠있는 한려수도의 풍경이 시야를 가득 채웁니다. 잠시 그 풍경을 감상한 뒤 도로 건너편으로 이동합니다. 정작 건너편 철망 울타리 사이 지리산이라고 쓰인 이정표를 따라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됩니다. 예전엔 사랑도 산행을 내지항이나 돈지항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순환도로가 생기고 버스가 운행되면서 요즘은 수호도 전망대에서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새소리가 들리는 완만한 흙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오르면 약 10분 뒤에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오른쪽으로는 돈지항 방면에서 올라오는 등산로와 만나게 됩니다. 이 지점부터 사랑도 산행의 진짜 매력이 시작되는데요. 책을 수백 권 꽂아놓은 책장 같은 환상절리 암릉 구간이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뒤를 돌아보면 시야가 시원하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수호도는 물론 멀리 삼천포까지도 보입니다. 해안선이 U자로 깊게 들어간 폭우와 이를 감싼 돈지항까지 한눈에 내려다 보이죠. 이 지점에서 30m쯤 더 올라가면 다시 암릉 구간이 이어지고 돌탑이 쌓인 작은 봉우리에 도착합니다. 건너편 능선이 시야에 들어오고 잠시 경사진 등산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섭니다. 곧이어 부드러운 흙길이 잠깐 이어지고 난간이 설치된 경사진 암릉 구간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구간 역시 오르는 내내 뒤를 돌아보면 멋진 조망이 펼쳐져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추게 되죠. 이 구간은 오른쪽으로는 돈지항과 바다 조망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곳입니다. SNS에 올릴만한 사진 한 장 이곳에서 꼭 남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조망을 감상하고 조금 더 이동하면 내지항 방면에서 올라오는 등산로와 만나는 삼거리가 나옵니다. 그 뒤로는 성벽위를 걷는 듯한 안전패스가 설치된 등산로가 이어지고 곧 위험 구간과 우회로를 알리는 표지판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위험 구간은 바위 등산을 직접 타는 코스고 우회로는 우측 아래쪽으로 숲길을 돌아가는 안전한 코스입니다. 암릉에 자신 있다면 이런 구간을 직접 올라보는 것도 사랑도 산행의 재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나무 사이로 이어지는 조용한 산길을 잠시 걷다 보면 지리산 정상이 가깝게 보입니다. 왼편으로는 멀리 달바위 방면 능선도 눈에 들어옵니다.
곧이어 넓게 트인 암릉지대가 나오는데요. 암릉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면 왼쪽, 조금 더 편안한 길을 원하신다면 오른쪽 숲길로 걸으시면 됩니다. 왼쪽 아래로는 내지항이 내려다 보이고 바다 건너 경남 고성의 산줄기까지 눈에 들어옵니다. 정상까지 약 170m를 남긴 지점에 표지판이 하나 나오는데요. 오른쪽으로 오르면 탁 트인 조망을 볼 수 있긴 하지만 경사가 심한 암릉이라 내려올 때는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왼쪽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드디어 지리산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수호도 전망대에서 이곳까지 보통 4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리죠. 정상에 서면 사방이 탁 트여 360도 파노라마 조망이 펼쳐집니다. 참고로 이곳은 예전엔 지리산이 보인다고 해서 지리방산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맑은 날엔 무려 68km 떨어진 지리산 천왕봉까지도 눈에 들어오죠. 정상 바로 앞 안반에 올라서면 사랑도의 산줄기와 사랑대교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이 섬의 이름 사랑도에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지는데요. 하나는 섬의 모양이 뱀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이야기, 또 하나는 상도와 하도 사이를 흐르는 물길이 뱀처럼 가늘고 길게 구불구불 흐르기 때문에 이 해협을 예전엔 사량이라 불렀다는 설이죠. 진도의 명량, 남해의 노량처럼 이름 속에 물길의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지리산 정상을 내려와 달바위 방면으로 향합니다. 정상에서 달바위까지는 약 2km 거리,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지리산 정상에서 내려가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오른쪽에 조망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도 산행을 하다 보면 가끔 비비탄처럼 생긴 까만 알갱이들이 눈에 띄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야생염소의 흔적. 지리산 정상에서 톳대봉 직전 삼거리까지는 약 700m 거리입니다. 짧은 업다운이 몇 번 반복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부담이 없는 능선 구간입니다. 촛대봉 직전 삼거리에서 오른쪽은 성지암과 옥동항 방면으로 하산하는 루트이고 왼쪽은 달바위 방향으로 등산로가 이어지죠. 삼거리를 지나면 시원하게 조망이 트이는 계단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구간에서도 사진 한 장 남겨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평이한 흙길 등산로를 따라 이동하다 보면 널찍한 사거리가 나오는데요. 지도에는 절골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곳에 모주와 막걸리를 파는 상인도 있었는데 요즘은 영업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달바위 방면으로 직진합니다. 절골제에서는 오르막을 잠깐 치고 올라가야 합니다. 계속 걷다 보면 오른쪽으로는 도망이 트이는 포인트가 두 군데 정도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동하면 우회로라고 적힌 표지판이 나오는데요. 네이버 지도나 트랭글에는 이 지점이 불모산 정상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 정상은 아닙니다. 왼쪽으로 이어지는 길도 크게 위험한 구간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단 위에 올라서면 왼편으로 탁 트인 조망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이동하다 보면 갈림길이 하나 나옵니다. 왼쪽은 달바위 암릉 구간으로 오르는 길이고 오른쪽은 우회로입니다. 예전에는 암릉 구간이 그대로 노출된 아찔한 칼바위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서 조심해서 이동하면 충분히 건널 수 있습니다. 우측으로 우회로가 있긴 하지만 이 구간은 조망이 압권이라 가능하면 이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비가 내린 이유나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우회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칼바위 암릉 구간을 지나면 달바위 정상석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사랑도 풍경을 여유롭게 즐기던 외국인 커플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 머물렀던 한 외국인은 사랑도의 풍경에 매료되어 이곳을 아시아 최고의 등산로 중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달바위는 불모산으로도 불립니다. 이제 달바위에서 내려가야 하는데요. 연달아 암릉 구간을 넘어야 합니다. 달바위 이후 첫 번째 암릉 위에서는 왼쪽으로는 대암을 배경으로 오른쪽으로는 옥동항을 배경으로 사진이 멋지게 나오니까 꼭 한 점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이 구간은 내리막 경사가 꽤 가파르기 때문에 조심해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걷다 보면 산악회 리본이 왼쪽에 걸려 있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왼쪽 아래는 급경사에다 길도 미끄러워서 꽤 위험합니다. 그대로 암릉을 타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제가 리본을 안전시설에 있는 방향으로 옮겨서 이후에 오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암릉에 올라 가야 할 길을 살펴봅니다. 사랑대교가 아까보다 더 가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는 우회로와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조금 더 걷다 보면 널찍한 안반이 하나 나오고 조망이 좋아서 단체 산행팀들이 이곳에서 쉬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조망이 시원하게 터지는 80m 길이의 계단을 내려가면 쉼터가 있는 대항 방면으로 내려가는 참거리가 나옵니다. 달버이 정상에서 이 지점까지는 약 350m 정도 됩니다. 잠시 후에는 우측으로 조난 다발 지역이라는 경고문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네이버나 트랭글 지도상엔 우측으로 등산로가 표시되어 하산이 가능한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암릉지대가 나타납니다. 옥녀봉까지 800m 남았다는 표지판을 지나 암릉에 올라서서 뒤를 돌아보면 지나온 달바위 반면의 암릉 능선이 웅장하게 펼쳐집니다. 이 구간도 사진을 한 장 남기기에 참 좋은 포인트입니다. 곧이어 조망이 열리면서 급경사처럼 보이는 암릉 구간이 나타납니다. 난간이 잘 설치되어 있고 바위 위에도 홈이 파여 있어서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습니다. 암릉 상단에는 전망데크가 있어서 이곳에서도 다시 한번 달바위 쪽 조망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곧이어 돌탑이 쌓인 봉우리가 나오는데요. 이곳이 바로 가마봉입니다. 봉우리 생김새가 가마나 가마솥을 닮아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지죠. 이곳에서는 옥동항 쪽 조망이 시원하게 펼쳐지고 유슬이 반짝이는 풍경도 참 예쁩니다. 가마봉을 지나 20m쯤 더 이동하면 달마봉입니다. 달마봉에서 암릉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안바디에 멋진 사진 포인트가 있으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곧이어 마치 롤러코스터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듯한 철계단 구간이 등장합니다. 길이는 약 20m, 거의 직각에 가까운 내리막인데요. 난간과 발판이 잘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내려가다 보면 꽤 아찔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우측에는 우회로도 마련되어 있어서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우회로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철계단을 내려와 약 170m쯤 더 걸으면 현봉과 연지봉을 연결하는 두 개의 출렁다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출렁다리는 길이 약 39m, 두 번째는 22m 정도로 조금 짧습니다. 보통은 첫 번째 출렁다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많이들 남기시고요. 이 다리를 직접 건널 때 어떤 기분일지 지금 이 장면으로 잠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출렁다리를 지나 내려가는 암릉에서도 사랑대교와 푸른바다가 끝까지 시야를 채웁니다. 산행은 거의 끝나가지만 이 풍경 때문에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질 않죠. 사랑도를 찾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다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능선을 따라 한 걸음씩 옮기다 보면 어느새 옥녀봉에 도착합니다. 사랑도 산행을 마무리하는데 가장 잘 어울리는 봉우리죠. 옥녀봉에서 약 20m쯤 내려오면 사랑대교 방면의 또 하나의 조망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엔 눈이 저절로 멈추게 되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철계단을 내려오면 삼거리가 하나 나옵니다. 왼쪽은 대항 방면, 저는 금평항 방면으로 내려가기 위해 직진합니다. 이쪽 등산로는 잠깐 오르막이 나와서 살짝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넘는 나지막한 봉우리입니다. 이 봉우리를 넘고 내려가는 길, 사랑대교와 바다가 다시 한번 눈앞에 펼쳐집니다. 마지막 내리막은 살짝 가파르긴 하지만 조금만 내려가면 등산로가 순해집니다.
길가엔 유채꽃이 피어있어 여운을 더해주죠. 2차선 도로와 만나는 지점이 나오면 금평강까지는 약 600m,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도로를 따라 100m쯤 직진하면 왼편에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시면 사랑 면사무소가 나오고 수세식 화장실도 있습니다. 금평강 쪽으로 걷다 보면 작은 마을 치고는 식당과 카페가 꽤 여러 군데 눈에 띕니다. 횟집부터 중국집, 한식집까지 덤치고는 선택지가 다양한 편입니다. 이번 사랑도 산행은 수호도 전망대에서 사랑 면사무소까지 총 6.29km, 단독 산행 기준으로 약 4시간 30분, 단체 산행이거나 사진을 여유롭게 찍으며 걸으신다면 5시간 30분 정도는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산행 경로와 직접 제작한 지도는 링크로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함께 공유해 두었습니다. 소경 가오치항에서 아침 7시 배를 타고 사랑도에 들어오실 경우엔 금평항에서 나가는 배는 오후 2시와 4시 두 편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식사도 하고 풍경도 여유롭게 즐기시려면 4시 배를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0년 넘게 다녀왔지만 매번 또 오고 싶은 섬, 그 정도로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섬. 사실 이번 사랑도 산행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가고 싶어서 직접 비용을 들여서 2번이나 다녀온 여정입니다. 처음엔 안내산악회 성격의 헤어플레이 플랫폼을 통해서 다녀왔는데 예보와 달리 짙은 안개로 인해 도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틀 뒤에 다시 사비를 들여 대중교통을 이용해 혼자서 다녀왔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 역시 개인 비용으로 제작했으며 협찬이나 광고와는 무관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여정은 서울 경부고속 버스터미널에서 전날 밤에 심야 우등버스를 타고 통영 종합터미널까지 이동한 뒤 쏘카를 빌려 가오치항으로 이동해 배를 타고 사랑도에 입도한 일정입니다. 혼자 산행하며 풍경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버스, 배, 쏘카를 각각 따로 예약해야 해서 준비 과정이 번거롭고 점내에서 버스를 놓치면 수호도 전망대까지는 풀밴을 이용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나 대기 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페어플레이를 통해 다녀온 첫 번째 여정은 훨씬 수월했습니다. 서울 사당역에서 28인승 전용 셔틀버스를 타고 가오치항까지 이동한 뒤에 버스를 그대로 배에 싣고 사랑도에 입도해 수호도 전망대 앞에서 바로 산행을 시작했죠. 남능이만은 사랑도의 지형적인 특성상 수행자분들에겐 꽤 낯설 수 있는데요. 그날 함께하신 분들도 대장이 같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안심이 된다고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사당역에 있는 페어플레이 라운지에서는 버스 출발 전에 잠시 쉴 수도 있고 셔틀 탑승권이 있으면 음료 5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커피는 나는 솔로 17기 출신인 순자님이 직접 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섬산행은 기상 이슈, 배편, 교통, 현지 이동 등 변수가 많아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에겐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유튜브나 블로그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시청자 입장에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보기 쉽게 정리해서 담았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배편, 대중교통, 요금 등 실용적인 정보도 꼼꼼하게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랑도에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